한동안 잠잠했었는데 특검 바람이 지금 정치권에 또다시 쓰나미처럼 불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때문인데 이 무죄 판결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에서는 대통령 권력 눈치 보기 판결이다.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판결의 의미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유망한 검사 출신인 정준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심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예, 항소심 또 대법원. 근데 1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관련해서 원심에서는 그 회사가 이겼는데 네. 노동자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 최종 판결이니까 아닙니다. 지금 항소심 판결. 항소심 판결입니까? 네, 대법원 판결. 그럼 대법원 판결 남았네요. 아직 그렇죠. 최종은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노동자 가족들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울음으로 바뀔 수도 있네요. 대법원의 대법원 판결에. 그래서 이번 사건도 어차피 1심 판결이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이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간 결론을 가지고 뭔가 이게 결론이 이미 난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제해야 됩니까? 예, 예. 아니, 왜 이걸 자제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는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판사가 하게 냅둬야죠. 예. 판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판사인 것처럼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면 네.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이 판사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네. 검사로서 만나지 않고 변호사로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변호사로 한번 어떤 분입니까? 이범균 부장판사. 이범균 부장판사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법과 또 법리에 따라서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력 눈치 보기다. 야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이 부장님께서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실 것 같아요. 아, 이 재판. 당신은 부장판. 판사로서 네. 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를 고려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까지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네. 좀 무죄를 내린 건데 네. 이거를 가지고 권력 운운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렇게 부장판사가 권력 눈치 보고 이러지도 않죠,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법원은 위에 법원장도 압력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엔 검찰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 검찰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장판사가 결코 권력 눈치를 보고 판결한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 봤을 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맡겨주시면 네. 제대로 손해배상금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변호사로서? 예, 예. 아, 만약에 이 판사가, 이 그렇죠. 부장판사가 정준길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겨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손해배상 야권한테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들 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예단을 하신 분들이나 네. 또는 권력의 눈치 보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분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 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이 부장판사가 속아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정준길 변호사한테 이 사건 맡아줘라. 손해배상 저분들한테 좀 받게 해줘라. 예, 예. 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네네. 야, 지금 지금 김한길 민주당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야,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 끝내 국민의 심판을 맺히면 민주당 대표도 사법부의 큰 오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다. 좀 다른 사건 얘기를 하면 네. 예전에 서울시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시 공무원. 네. 근데 당시에 역시 이 사건도 우리 이 부장 판사께서 네. 판결을 선고했는데 무죄죠. 그때. 예, 간첩 행위와 관계된 가장 유력한 증인이 여동생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증언을 바꿨죠. 번복했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거든요. 네. 헌법의 정신에 네. 맞는 거고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 정신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51대 49의 싸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51대 49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98 내지 99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유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마 재판장께서도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권 수사과장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17명의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또 기타 다른 객관적인 CCTV 등 자료 등과 비교들을 해볼 때 권 과장의 말이 100% 맞다라고 해서 그 17명의 진술이나 기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전부 다 배척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배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아, 이 무죄는 너무 당연하다. 예. 항소심에서 뒤엎일 확률도 적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 과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권 과장이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네. 증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 과장 한 명과 17명의 경찰관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17명이 과연 말을 서로 짜맞춘 거냐.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짜맞췄다고까지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 권 과장의 진술도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과 관계돼서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한 것처럼 서울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오전이 아니고 오후였고 네. 그 다음에 그 1차 자료에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게 없어서 무지 화가 났었다. 그래서 다음날 최근에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차 자료 받을 때 이미 아이디나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누구랑 통화해서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 어디를 봐도 그런 통화 내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말을 믿을까를 재판부에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권 과장의 증언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받아들이려면 그것 외에 다른 증언도 일관성이 있고 사실관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권 과장의 진술이 100% 맞고 다른 17명이 말을 짜맞춘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 부장 입장에서는 님께서는 아무래도 판사로서 그렇게 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증거를. 그럼 검찰이 실수한 부분이 좀 많이 발견이 됐네요. 우리 정윤길 변호사 이야기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계돼서 공소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증거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저는 이 사건과 관계에 대해서 참 답답한 게 이제 뇌물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뇌물을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네.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사진을 찍습니까?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었으면 몰라도 네. 이걸 작정하고 주고 그거를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른 장면 누가 뭐 사진 그렇죠. 찍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도 성격 자체가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들,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 내지 증언이 직접적인 증거이자 간접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공문으로 만약에 했다라면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말로밖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검찰은 나름대로 권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한 것 같고 그것 이외에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럼 상황에서 검찰 편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 꼭 검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은 네.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최선을 아닌가 다했고 싶어요. 판사는 판사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의 숙제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권 과장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재판부를 얼마큼 설득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좀 답답한 거는 특검 네. 얘기인데 네.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비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아. 검찰은 만만하거든요. 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누구 책임이 큰가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놓고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특검에서 조사한 거를 그럼 어디다가 기소하겠습니까? 또 법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법원이 지금과 같은 견해라고 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재판부의 결정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부를 대놓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특검을 얘기하는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보기엔 특검이 아니라 특별재판소 설치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법원. 그렇죠. 특별 법원을 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지. 그래, 아 그게 논리적으로 맞네. 자기 입맛에 지금 검찰은 열심히 기소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검찰이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 보고 지금 특검하자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특별법원 만들자는 거 아니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지. 만약에 특검 만들면 뭐 하겠어요? 특검 만들라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아무 소용 기소해봐도 없죠. 법원에서 이번에 현재 무죄 법원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견해라고 똑같은 하면 견해, 예. 그럼 도대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럼 검찰이 지금 부실 수사했다라고 거꾸로 그렇게 주장을 하든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실 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좀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그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의 재판 결과가 본인 생각과 다르면 그러면은 나쁘고 잘못된 거고 권력에 굴종하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과 같으면 올바른 판결을 하고 역사적인 판결이 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계에서 민변에서 발표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의 결과는 국정원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범균 예, 판사한테 똑같은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이유로 무죄를 내는 거거든요. 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똑같은 이유로 이분이 민주당 의원 2명도 살렸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 예. 선거법 위반도 다 무죄 때려가지고 다 살려요. 그럼 민주당에서 고마워야 되는데 거꾸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무죄 나왔다고 다 융단 폭격을 하니 지금 이범균 이 부장판사가 완전히 속이 완전히 그렇죠. 지금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특검을 요청하고 그렇죠. 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에서.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또 상고심까지 2번이나 남아 있는데도 그럼 차분히 그럼 우리 더 잘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제대로 판단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수준이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시정잡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야당이 그렇죠. 웬 특검 논란이냐 이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준글 변호사 오늘 한 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비겁함이 딱 더해져서 그게 논리적으로 예, 비겁함이 더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정잡표 얘기는 조금 지금 재판부는 화날 좀- 것 같아 민주당에서. 네.